이 기간 동안에 세상이 어떻게 발전했냐고. 스마트폰이 나오고 인터넷이 나오고 스마트폰이 나오고 국제적으로 교류가 시작되고 국제가 나라와 나라 간에는 관습 기타 등등 다 섞여가지고 다 이래 돼가 있고 그러니까 막 엄청나게 발전했는데 법은 사적 제재가 아니고 법적인 규제에 사적인 제재가 들어갈 만큼 바꾸질 않았잖아요. 사람의 의식은 저것이 잘못됐다고 느끼고 있는데 법적인 제재는 못 따라오고 있잖아. 사적 제재라는 부분에 대해서 조금 말씀드리고 싶은데 요즘 그런 한참 유행하대 칼리큘럼. 네. 그러면 이제 뭐 법이 있지만 그 법을 통해서 어떤 사건이라든지 이런 걸 처리하는 거를 일반 사람들이 만족을 못하고 뭔가 잘못됐다고 느끼기 때문에 그런 사적 제재라는 게 나오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이 뭐 왜 필요한 건지 좀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해주고 싶습니다. 기본적으로 법의 문제겠지. 그렇죠? 예. 법의 우리가 말하는 법이라고 하는 것은 동양에서도 있긴 있었지만 우리가 쓰는 전 세계적으로 쓰는 모든 법 로우라고 하는 건 기원이 어디서 나왔어요? 제가 알기로 그 로마법 시작했다고 합니다. 그때부터 나왔는데 우리가 아는 통상적으로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대륙법과 영미법 두 개가 있는데 우리나라는 뭘 따르고 있는? 우리나라는 그 대륙법을 따르고 있습니다. 왜? 그 우리나라는 일본 법제를 그대로 뺏겼는데 일본은 또 그 대륙법제의 대표적인 그 독일법을 그대로 또 뺏겼다고 하고 있습니다. 독일법은 언제 완성됐는데? 산업혁명 이전에서 만들어진 거거든. 그래서 그 법들을 보면 현대 사회에 맞지 않은 것들이 엄청나게 많이 있어요. 그나마 독일은 바꿨는데 일본은 안 바꾸고 있어요. 일본은 이게 법제화가 선진국이 안 됐다는 이유 그거라. 자, 법이란 건 뭐죠? 영미법은 차이점이 뭔데? 독일법은 그냥 그 쉽게 말하면 법전을 위주로 하는 그렇지. 것이고 그다음에 영미법이라고 하는 거는 사람들과 사람들 사이에 일어나는 사건을 중심으로 그러니까 뭐 쉽게 말하면은 독일법이라고 하면 조금 연역법 그다음에 밑에 영미법이 좀 인합법 그런 의미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판례를 중심으로 일어났으니까 판례란 과거잖아. 그러니까 재판에 판례를 중심으로 한다는 것은 그 재판이 그 사건이 일어나고 그 재판을 거쳐서 그 판례가 형성되기까지 몇 년의 시간이 걸리죠. 그 시간의 속도가 예전에 산업혁명 이전에 그리고 들어와도 1904, 50년 2차 대전 넓게 잡아도 한국 전쟁까지 전쟁이 계속 몇십 년 계속됐고 평화롭지도 않고 제대로 정비된 게 없었어. 사실은 2차 대전 한국 전쟁 이후로 냉전 시대 딱 성공되면서 그때 이제부터 세계 질서가 자리를 잡아나가잖아. 딱 자리 잡았는데 그때만 해도 괜찮아. 발전 속도가 쳐졌으니까. 근데 여기에서 이 사적 제재와 법적인 규제 사이에서 왜 이게 발생하느냐? 미국의 마블 만화 같은 거 봐봐. 히어로가 왜 나오냐고. 히어로. 자경단이 나오잖아, 그게. 미국 영화 그런 거 많이 있잖아, 리체 이런 것도 지가 다 파잖아. 레니게이드 이런 거 전부 다. 지가 다 알아서 자경 처리해. 그리고 미국은 그걸 어느 용인을 해주고 있다고. 우리나라 그 용인 안 해주잖아. 항상 정당방위냐 이것도 차이가 거기서 오는 거라고. 왜? 실제 생활에서 어떻게 변하느냐가 중요한 건데 판례라고 하는 것은 책에서 나오는 건 너무 늦다고. 한국법은 진짜 형법이나 민법은 바뀐 게 별로 없어. 진짜 60년 전에 50년 전에 60년 엄밀히 말하면 일제시대 때 만들어 나온 6.25 전쟁 것이 그대로 왔거든. 그 다음에 법학자들이 하나도 바꾸지 않았어. 보면 쓰는 용어도 그렇고 용어부터 쓰는 그게 민법, 상법 다 보면 특히 형법 이런 거 보면 특히 형법이 진짜 웃겨. 죄형법정주의 교화 이거 왜 생겼냐고. 한마디로 법은 교화의 목적이 있잖아. 교화하면 된다고 생각하잖아. 왜 그렇게 나왔냐고.
교화 가르치면 된다고 법적인 제재를 가하고 그 사람의 자유를 구속해가지고 이렇게 가르치면 바뀐다고 생각하잖아. 그래서 반성문서 뭐하고 하면 저 판사들이 반성문을 어떻게 쓰느냐? 반성문 다 잘 쓰지. 반성문을 누가 난 떳떳하게 할 수 없는 나는 정말 어쩌고 저쩌고 잘못했다 쓰지. 뺏기잖아. 반성문 똑같지. 반성문은 다 구구절절하게 다 잘 써. 그 반성문 많이 쓰면 반성하고 있다. 반성해? 아니지. 그거 뭐 안에 할 일 없으니까 옆에 저 깜방 동요보고 반성 문제 써야 되는 최대한 처량하게 최대한 잘못했다. 최대한 자세를 낮추고 네가 쓸 수 있는 미안하다 죄송한 건 다 써라. 그게 반성문이야. 반성했냐고? 안 하지. 법정에 깜방 갔다 오는 반성하는 사람이 진짜 1% 미만인데 이 반성문 의미가 있냐고. 근데 판사는 그걸 갖고 반성문을 양형의 근거로 삼죠. 웃기잖아. 감형의 기준 삼잖아. 특사 이런 거 할 때. 반성 안 하는 놈이 있는데 뭐 다. 교화가 된다 안 된다 뭐 여기까지 갈 필요는 없다. 사실은. 자, 세상은 20세기 들어와서 뭐 1, 2차 대전, 한국전쟁까지 걸쳤어. 그러니까 대전 1960년부터 엄청 발전했지. 실제로 전 세계 산업이 발전했으니까 이게 언제까지 오냐? 한 90년대까지 오잖아. 선진국 개념이 여기서 나왔잖아, 그지? OECD 들어가고 이게 이제 2000년대, 1900년대 가면서 나왔잖아. 자, 그리고 2000년대 들어왔어. 그리고 2000년대 들어와 지금 2010년, 2010년, 2020년에 왔어. 이 기간 동안에 세상이 어떻게 발전했냐? 스마트폰이 나오고, 인터넷이 나오고, 스마트폰이 나오고, 국제적으로 교류가 시작되고, 국제가 나라와 나라만에는 관습, 기타 등은 다 섞여가지고 다 이렇게 돼가 있고, 그러니까 막 엄청나게 발전했는데, 법은 사적 제재가 아니고, 법적인 규제에 사적인 제재가 들어갈 만큼 바꾸질 않았잖아. 사람의 의식은 저것이 잘못됐다고 느끼고 있는데 법적인 제재는 못 따라오고 있잖아. 구독을 하시면 더 많은 혜택을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사실 적시의 명예훼손이 대표적인 경우거든. 말이 안 맞죠. 사실을 말했는데 왜 명예훼손 되지? 그리고 좋다. 무죄 추정의 원칙에 의해서 아직 범법 사실이 확인됐는지 안 됐는지 좋아. 그는 무죄 추정의 원칙. 그런데 예를 들어서 롤스로이스 그 사건 같은 거 바다가 사람이 지가 지차로 사람 받아 죽였잖아. 이게 형량이 중요한 거지. 이미 걔는 살인을 했다고 미필적 고의도 어쨌든 간에 근데 앞에 마약 맞고 나왔잖아. 통상적으로 사람들은 얘가 이제는 영상으로 다 봤잖아. 얘가 살인한 거 맞단 말이야. 다만 무죄 추정, 이건 무죄 추정이 필요가 없는 거지. 유죄가 의미야. 다만 형량의 문제라고. 사람들은 그래 느끼고 있는데 법관하는 얘들은 지 혼자서 무죄 추정의 원칙에 의해서 하면 안 된다. 그럼 마구 네 생각이 개소리라 이 말이야. 못 따라오잖아. 이 지금 시대 흐름을 못 따라오잖아. SNS에서 이제는 사건 현장이 바로바로 공개가 되는데 못 따라오잖아. 김학의 같은 것도 봐도 얼굴이 김학의인데 아니라잖아. 뭐지? 그럼 강용석이는 얼굴이 강용석이는 다 강용석이 했잖아. 그 유리에 비친 것도 강용석인데 그건 얼굴이 이만큼 나오고 머리도 동일한 인물인데 아니라고 하잖아. 웃기잖아. 이런 게 문제란 말이야. 한 말이야. 그러니까 법적인 규제가 발전 속도가 사적인 것을 포함할 수 있게끔 가야 되는데 대륙법이라고 우리가 지칭되는 법전의 문제가 바로 그거라고. 이런 인류의 발달 속도 그리고 인간의 생각의 발달 속도 이런 사회 발전 속도를 법에 반영을 못하니까. 근데 우리는 지금 사회적으로 힘들어. 그럼 난 빨리 제재를 하고 뭘 해야 되겠어. 단순히 스트레스를 쏟아내는 게 아니라고. 저 잘못됐다고 보였잖아. 신문 활자 시대에는 뉴스 통제할 수 있었지. 방송 통제해버리고 영상 못 찍게 하면 뭐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몰라. 광주 사태가 바로 그거니까. 뭐 아무도 못 봤으니까. 한국 그때 당시 아무도 못 봤거든. 나는 어릴 때 그때 학교 다닐 때니까 폭동이라고 생각해. 그래 나오니까. 지나고 대학교 들어가보면 아니더라 이 말이지. 전혀 아니더라 이거지. 엉뚱한 것이 아니지. 그것처럼. 근데 지금 통제가 안 되잖아.
다 나오잖아. 그러면 법의 속도를 빨리 따라가야 되는데 아직 법전에서 나오는 건 판례 그것도 그렇고 경찰들 일하는 것도 마찬가지고 너무 느리고 너무 뒤처져 있잖아. 그리고 바꿔야 할 법들이 많은데 안 바꾸고 있다고. 사실적시 명예훼손 같은 경우는 바로 그런 거라고. 나는 그거는 없어져야 할 악법 중에 하나라고 생각하거든. 사실을 적시했는데 왜 명예훼손되냐. 그리고 범죄자 요번에 저 한 놈이 처음에 뭘 치자 돌려차기 놓고 그런 놈도 마찬가지. 신우진 같은 거 마찬가지고. 그러나 또 박수진 같은 경우도 이미 전과가 있잖아. 전과가 있는 거는 전과자들한테 인권보다 이거는 범과 제과가 더 중요한 거야. 인권을 존중할 필요 없이 이거는 명예훼손이 성립 안 되도록 만들어야 된다고. 그렇게 법적으로 가야 되는데 그 법이 너무 늦다고. 뭐라고? 현실을 살아가는 우리 현실의 이 사람과 이 법관들의 괴리감이 너무 큰 거야. 근데 법관 안 놓고 싶어 하지. 왜? 자기들 권력이잖아. 얘들은 법관들은 자기 권력이잖아. 얘들을 무식하고 아무것도 아는 겁니다. 권력이 봐. 자, 왜 내가 변호사, 판사, 검사 딱 보면 관상만 봐도 판사들 중에 또리또리한 놈 진짜 없어. 다. 왜? 내가 판사를 사주도 봤지만 많이 봤는데 판사 못할 놈이 판사하고 있다니까. 판사를 법을 판단할 능력조차 없는 사회에 나와서는 진짜 가게 하나 하면서 손님을 응대할 수 있는 그런 기본적인 능력조차 못 갖췄는데 엉덩이가 무거워서 판사놈이 수두룩하다 이 말이야. 검사는 더한 놈도 있고 그런 놈이 검사됐으면 대통령도 하는 거야. 저기에 가게들 형성했으니까. 그런 사상이라고. 그러니까 법적인 규제를 얘들은 놓고 싶어 하지 않는 것이 본인들이 권력을 갖고 있거든. 일탈을 하면 안 됩니다. 사실은 사적인 규제를 하시면 안 됩니다. 법적인 그 안으로 들어와야 됩니다. 좋아, 맞다 치자. 그러면 바꾸라고 법을. 법 바꾸는 거 하지 않잖아. 자기 위한 것만 바꾸지. 그것도 바뀌지도 않아. 진짜 법 바꾸라니까? 일제시대 때 나온 법전하고 지금 2023년도에 법전 뒤지고 내용 딱 보라고. 얼마나 변했는지. 안 바뀌었어. 그러니까 글 쓰는 것도 그거 20세기 초에 문법 아니야. 그 문법들이 어려운 한자 쓰고 대체 한자는 다른 거 바꾸 대체 안 한다 쳐도 그 글 쓰는 형식 자체가 한국말이 아니라고. 법전이 왜 어려운지 알아? 일본말을 직역했으니까 어려운 거지. 독일말을 일본말로 한 그걸 바로 직역했으니까 어려운 거지. 말이 우리가 쓰는 말이 아니라 이 말이야. 사어라고. 사어로 만드는 거고 그런 법전 자체가 문제가 있는데 법전에 문제가 있다고 내처럼 말할 수가 없는 거야. 얘들 가만히 있거든. 네가 뭘 알아? 그걸 말하지. 난 니보다 알아. 니는 죽어있는 법을 공부했던 놈이지 니 머리도 죽어있다고. 뭐 다 그런 거 아니지. 그렇지만 죽어있는 애들이 더 많다고. 살아있는 사람 극소수야. 현대인들의 생각은 이미 요즘 사람들 많이 알아. 이거 못 따라가잖아. 상법 지금 전자상거래 얼마나 가고 있는데 아직까지 비트코인 같은 거 어떻게 처리해야 될지 결정이 안 나와 있잖아. 이게 너무 늦다고 입법부에서 아무 활동 안 하지. 사업부에서도 이상한 거 옛날 거 갖다 대지. 그러니까 법의 사각지에서 비트코인 처리 못 하잖아. 예를 들어서 이런 것들. 그런 사기들, 신종 사기 수법들, 펀드 사기 이런 거 다 못 하잖아. 다른 거로 잡아내야 된다고. 이런 것이 안 되기 때문에 그럼 우리는 사람들이 피해를 받잖아. 그래서 저 공분심이 느껴지는 거야. 법은 공정과 상식이지. 그치? 세상이 상식적으로 올바르게 돌아가기 위해서 최소한의 상식은 법이라고. 그 상식이 올바르게 돌아가기 위해서 최소한 공정함을 보여줘야 되는 법이라고. 놈이 맨날 멧돼지 새끼 항상 하는 말 있지. 공정과 상식. 응? 제일 안 지키는, 저거 만들어 제일 안 지키는데, 공정과 상식을 이야기하는데, 공정과 상식이 안 통하잖아. 우리가 볼 때 세상 사람들 볼 때 상식적이지 않은 판결들, 상식적이 아닌 행위들이 일어나고 있고, 공정하지 않잖아. 예를 들어서, 롤스로이스 사건만 보자고. 사람이, 칼리큘러 했는 것처럼, 우리는 그 사건을 다 봤어. 영상으로 다 봤어, 사람들이. SNS로 다 봤어. 치여가지고 드르륵 끓고 여자가 깔려가고 이렇게 몸이 엉망되어 있고 그걸 또 내리라는데 애가 그 밟고 했는데 밟고 지나가고 완전히 벽에 처박아 놓고 그래서 마약 비틀비틀해 나와가지고 그런 애가
좀 전에 병원 마약했던 거 알았는데 지가 자수한 게 아니잖아. 지가 이미 사람들 신고 벌써 다 했는데 그 상황 보고 신고가 들어갔는데 그 다음에 뭘 자수를 해. 자수는 그 전에 하는 거지. 차에서 내리지도 않고 그거 다 녹화 다 해 있잖아. 그런데 그런 애가 들어가자마자 7시간 만에 풀려나왔어. 그리고 그 다음날 그 전날 사고 났던 입은 옷 그대로 그 복장 그대로 인터뷰하고 있잖아. 물어보면 그 전날 풀려나와 또 술 먹었대. 자, 이런 것을 이제는 예전에는 뉴스로는 이제는 SNS 즉각 사람들이 다 알잖아. 공무심을 느끼는, 이 말이 안 되는 상식적으로 말이 안 되는 상황이잖아. 이거를 법관이 그는 법적으로 해야 됩니다. 사적으로 하시면 안 됩니다. 아니, 그럼 너가 법을 똑바로 해라고. 너가 법을 빨리 개선하고 만들어 이것을 사적 제재의 범위에서 하지 않도록 법을 똑바로 해라고 안 했잖아, 너희들이. 법관이라는 사람들이 안 했잖아. 내가 다른 말 쓰고 싶지만은 법관이라는 사람들이 안 했잖아, 이거를. 안 했기 때문에 사람들이 미지. 우리가 볼 때는 지금 말이 안 된다 이거야. 돌려차기 해도 마찬가지고. 응? 요번에 이성균이 그 여자애도 마찬가지고. 전과 몇 범이잖아, 벌써. 전과가 있었는데, 그거를 했다고 명예훼손, 그래, 해라, 그래. 다른 방송 하면 되는 거지. 사실 적시에 범죄자고 범죄자를 말하면 안 된다고? 왜? 그런 것들이, 그러니까, 실제로 이 SNS 시대에, 밀레니엄 시대에 들어와서 SNS 시대에 자율주행 자동차가 나가고 4차 산업혁명 시대로 가고 있는 이 시대에 사람들이 느끼는 현실 감각과 법관들이 느끼는 현실 인지 감각이 너무 동떨어진 거지. 걔들은 아직까지 비스마르크 시대, 법전이 그 시대, 1900년 그 초에 일본의 법정 만들어 우리나라에 한국 합병하면서 했던 그 시대 사고방식 머무르고 있는 거야. 실제 보라고 그 시대의 법전에서 얼마나 변했는지. 우리나라 대한민국 헌법도 그 기반에서 만든 거 아니야. 문제가 많이 있는데 그 손도 못 대고 있다, 이거. 그러니까 법관들이 자기들의 이 개인의 영역, 사리사욕 이거 그한데 항상 더 들어가 있고, 입법관 애들, 국회의원들 다 그런 거 하고 있지. 무슨 법안 같은 건 계류된 게 얼마나 많냐고. 항상 계류된 뭐가 안 되는 거야, 뭐가 하려고 해도. 그러니까 실제로 법이 따라오는 속도보다 개인이 느끼는 것이 너무 크고 이제 그 개인의 SNS를 통해서 활성화되어 있잖아. 근데 거기다가 법관이 사적 제재하면 됩니다. 뉴스 같은데 그런 건 잘못했다. 그러니까 욕들을 먹는 거야. 너가 이 자식들아, 너가 못하는 걸 왜 생각 못하냐고. 사람들의 의식이 이제는 다 확장돼 있어. 사람들이 다 알아. 어? 다 알고 있다고.